나의 아파트는 도심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은 내가 이룬 성공을 말없이 증명하는 듯했다. 대기업 이사라는 직함,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소득, 그리고 그림처럼 완벽한 가정이 나의 삶을 채우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나 저녁 식탁에 나 홀로 앉아 포크를 들 때마다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했다. 식탁 위에는 방금 배달된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나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째깍, 째깍,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유난히도 크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나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오늘도 남편은 회식이라 늦는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나의 유일한 혈육이자 전부인 딸 민서는 시험 기간이라 독서실에서 밤늦도록 공부 중이라고 했다. 나는 익숙하게 혼자 식사를 시작했다. 식기는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기 싫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이 넓은 아파트 안에서 나의 존재는 마치 유령처럼 희미해지는 듯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옆집의 아이들, 웃음소리는 나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켰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나를 비웃는 듯 번쩍였다. 나는 이 완벽한 삶이라는 감옥 속에서 과연 행복한가? 나의 마음은 늘 불안정했다. 내게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불안감이 있었다. 나의 딸 민서가 완벽한 삶을 살기를 바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민서에게 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좋은 학벌,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무엇보다 흠잡을 데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했다. 아마도 그것은 나의 과거로부터 비롯된 강박이었을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완벽한 현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나의 작은 흠집 하나가 민서의 미래에 그림자를 들이올까 두려웠다. 늦은 밤, 민서가 독서실에서 돌아왔다.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다. 민서야,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엄마가 뭐 좀 차려줄까? 민서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얼른 씻고 자고 싶어요. 민서는 나의 품에 안겨 잠시 기대더니 이내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민서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민서와의 관계는 늘 이랬다. 나는 민서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나의 강박적인 완벽주의는 우리 모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나는 민서에게 늘 따뜻한 말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앞세웠고 민서는 그런 내게 조금씩 거리를 두는 듯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다. 싱크대 위에는 방금 내가 먹고 남긴 고급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완벽한 이사 자리.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있었다. 그때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다. 그것은 민서가 어린 시절 내게 선물했던 작은 도자기 인형이었다.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민서는 어릴 적 종종 물건을 망가뜨리곤 했다. 한 번은 내가 아끼던 오래된 사진첩을 실수로 떨어뜨려 모서리가 찢어진 적도 있었다. 나는 그 사진첩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민서는 나의 눈치를 살피며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민서를 혼내지 않았다. 오히려 찢어진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붙여주며 말했다. 괜찮아. 민서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그때 민서의 팔을 쓰다듬으며 마치 나 자신에게 다독이는 것처럼 작은 손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떨어진 도자기 인형의 팔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그리고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 인형의 팔을 다시 붙여주었다. 나의 손은 섬세하게 움직였다. 예전부터 나의 손은 이런 작은 것들을 고치는데 능숙했다. 어릴 적에는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고 낡은 옷을 수선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 작은 인형을 고치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나의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다. 인형의 팔이 완벽하게 붙자 나는 인형을 화분 옆에 다시 놓아두었다. 그 모습은 마치 다시 완전해진 나의 희망처럼 보였다. 내게는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었다. 왼쪽 무릎 위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깊은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흉터였다. 나는 그 흉터를 늘 긴 바지로 가리거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 흉터는 내게 끔찍한 과거를 상기시켰다. 나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나의 완벽한 삶에 균열이 생길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그 흉터를 철저히 숨겼다. 나의 삶에서 그 흉터의 존재를 지우고 싶었다. 내 서랍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공장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앞에는 어린아이 2명이 서 있었다. 한 아이는 나였고 다른 한 아이는 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사진을 볼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 사진은 나의 끔찍한 비밀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뒤집어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 이 비밀은 절대로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었다. 특히 민서에게는 더더욱. 그때 나의 손에 무심코 닿은 작은 물건이 있었다. 낡고 녹슨 손목시계였다. 그것은 내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시계였다. 아버지는 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시간은 결코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시계였지만 이 시계는 내게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나는 시계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었다. 나는 성공했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과거는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서가 들뜬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나는 민서의 말에 깜짝 놀랐다. 민서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어떤 남자아이일까?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일까? 나는 민서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민서는 남자친구의 이름이 이지훈이고 자신보다 1살 어리며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근처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민서의 마지막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공장 나의 모든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듯했다. 나의 과거와 겹쳐지는 공장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민서에게 물었다.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니? 민서는 지훈이가 낮에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자신의 전공 공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민서의 말을 듣는 동안 나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공장 청년. 그 단어들은 나의 과거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소환했다.
나는 민서에게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딸이 감히 그런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나의 완벽한 삶에 대한 도전이자 나의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민서에게 말했다. 그래, 일단 엄마가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하자. 민서는 나의 말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민서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나는 민서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랐지만 나의 과거는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놔주지 않았다. 나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었다. 적어도 나의 과거가 완전히 지워지기 전까지는.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나의 머릿속에는 낡은 공장 건물의 이미지, 그리고 나의 흉터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나는 나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웠다. 민서가 나의 과거를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민서의 눈에서 실망감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완벽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민서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결정은 차갑고 냉정했다. 나는 민서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과거를 지키고 싶은 것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서의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은 내게 전쟁과도 같았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내 안에서는 온갖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는 아침부터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다. 가장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옷을 골라 입고 얼굴에는 단호하면서도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지훈이라는 아이의 배경이 민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민서를 위한 길이라고, 아니,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민서가 지훈과 함께 집으로 들어섰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서의 얼굴에는 내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다. 지훈은 예상했던 대로 키가 크고 훤칠했지만 걸음걸이가 약간 불편해 보였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미세하게 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장일로 단련된 듯한 강인함과 함께 순박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정성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이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순수하고 꾸밈 없는 눈빛이었다. 엄마, 여기는 제 남자친구 지훈 오빠예요. 민서가 들뜬 목소리로 나를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민서 어머니. 지훈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정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와요. 나의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게 나왔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고 지훈은 민서의 옆에서 그녀를 살뜰히 챙겼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일부러 가장 불편한 질문부터 꺼냈다. 지훈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지훈은 나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다. 네, 현재는 작은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공장, 그리고 산업 디자인. 나의 머릿속에는 낡은 공장 건물과 끔찍한 사고의 이미지가 다시금 떠올랐다. 나는 나의 과거가 민서의 삶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다리가 불편하다고 들었어요. 불편한 몸으로
공장에서 일하기 힘들지 않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를 흘깃보며 물었다. 지우는 나의 질문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미소 지었다. 네, 어릴 적 사고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일상생활이나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어떤 불평이나 자격지심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나는 민서를 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민서야,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 지훈 씨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다고 해도 너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니? 너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서가 내 말을 잘랐다. 엄마 지훈 오빠는 돈이나 배경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훈 오빠는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줘요. 엄마는 왜 항상 돈과 배경만 보세요? 사랑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민서의 비난에 마음이 아팠지만 나의 신념을 굽힐 수 없었다. 엄마는 너의 행복을 위해 말하는 거야.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르는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지훈 씨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나의 말에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민서야, 괜찮아.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니까. 지훈의 겸손한 태도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태도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가 나의 비난에 화를 내거나 자신을 변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나의 비난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런 지훈의 모습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면모를 보았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정의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였다. 내가 정말로 민서의 행복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나는 나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다. 나는 지훈의 배경을 문제 삼았고 민서는 사랑을 외쳤다. 지훈은 묵묵히 우리의 대화를 듣기만 했다. 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내가 더 이상 논리적인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반대는 객관적인 이유보다는 나의 주관적인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비밀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나의 손에 무심코 닿은 작은 물건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나의 낡은 손목시계였다. 나는 초조한 마음에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지훈은 나의 손에 들린 시계를 보더니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과거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이 시계를, 아니 이 시계와 관련된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시계를 내려놓았다. 그날의 만남은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집을 나섰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민서는 나의 눈치를 살피는 듯했지만 지훈의 옆에서 그녀의 얼굴은 다시 행복으로 물들었다. 나는 민서의 행복을 보면서도 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나의 머릿속에는 낡은 공장 건물, 나의 흉터 그리고 그 흉터와 관련된 끔찍한 사고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리고 지훈의 다리, 그리고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나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지훈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은 내게 더 이상 단순한 부적절한 조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뇌리에 깊이 박힌 오래된 악몽을 자극했다. 나는 잠결에 몽유병 환자처럼 거실로 나와 서랍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낡은 공장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앞에는 어린아이 2명이 서 있었다. 한 아이는 나였고 다른 한 아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흐리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XX 년 엑스월 시질 공장 앞. 그 날짜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날이었다. 나는 사진을 들고 흐느꼈다. 그날 나는 공장 앞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공장 안에서 굉음이 들려왔고 우리는 깜짝 놀라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공장 기계가 오작동하여 한 노동자의 다리를 덮쳤고 나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다. 나는 충격에 휩싸여 쓰러졌고 그 후유증으로 나의 무릎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다. 그 사고는 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나는 그 후로 공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다. 그래서 민서가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나의 모든 공포가 되살아났던 것이다. 지훈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은 내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혹시 지훈이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내가 목격했던 끔찍한 사고, 그리고 나의 흉터. 나는 그 사고를 목격한 후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그 후로 그날의 기억을 봉인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날의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 기억을 철저히 숨기고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지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민서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의 과거는 너무나도 추악했고 나의 비밀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민서가 나의 과거를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민서의 눈에서 실망감과 혐오감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야, 엄마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 민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엄마 왜요? 지훈 오빠가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부족한 게 아니라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엄마는 너의 행복을 위해 말하는 거야. 나는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는 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지훈 오빠랑 있으면 가장 행복해요. 엄마는 제 사랑을 존중해주지 않으세요. 민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민서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민서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나의 과거를 지키려 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기적인 욕망과 모성애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민서는 그날 이후 내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나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고 식사 시간에도 나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집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고 나는 더욱 고독해졌다. 남편은 우리의 갈등을 눈치챘지만 언제나처럼 침묵했다. 그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저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나는 지훈을 다시 만났다.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재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지훈 씨,
민서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요. 지훈 씨는 민서에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민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지훈은 나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님, 저는 민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에 흔들렸지만 나의 과거는 나를 놔주지 않았다. 나는 그를 거절해야만 했다. 나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서도 안 되었고 나의 딸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철저히 감춰왔다. 나의 무릎에 있는 흉터, 그리고 나의 일기장 속에 숨겨진 그날의 끔찍한 기억.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다. 그러나 지훈의 등장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다. 지훈의 불편한 다리는 내게 과거의 사고를 끊임없이 상기시켰고 나는 그 사고가 혹시 지훈의 다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이 의심은 나를 더욱 괴롭혔고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끔찍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나의 완벽한 삶이라는 감옥은 나를 더욱 옥죄어 왔다. 민서의 차가운 시선과 지훈의 담담한 얼굴은 나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딸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질까봐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는 나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낡은 공장, 끔찍한 사고, 그리고 나의 무릎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흉터. 그 모든 기억들은 지훈의 불편한 다리와 겹쳐지며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날의 악몽을 다시 꾸었다. 굉음, 비명, 그리고 피투성이의 형체. 나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나의 반대가 단순히 배경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민서와 지훈에게 납득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지훈의 공장 일이 위험하다는 점, 그의 다리 때문에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민서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졌고 나의 말에는 진심이 아닌 불안감만 묻어났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민서에게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다. 민서야,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정말 모르겠니? 엄마는 네가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 민서는 나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는 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지훈 오빠랑 같이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져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그 힘든 삶이라는 게 뭔데요? 지훈 오빠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훈 씨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잖니. 공장 일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위험하잖아. 혹시라도 무슨 사고라도 난다면. 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서가 내 말을 잘랐다. 엄마, 왜 항상 지훈 오빠의 단점만 보시는 거예요? 지훈 오빠는 저에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말씀은 지훈 오빠에게 너무 무례해요. 민서의 비난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의 말은 민서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 스스로도 나의 말이 비열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의 입은 나도 모르게 그 끔찍한 과거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더 가혹한 말들을 쏟아냈다. 나는 민서와 지훈의 관계를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혹시 지훈의 과거에 내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의 다리 부상이 정말 단순한 사고일까? 아니면 혹시 나의 과거와 연관된 것은 아닐까? 나는 나도 모르게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훈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그가 일하는 공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의 출신 학교나 주변 환경에 대해 수소문했다. 나는 나의 행동이 비열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의 불안감은 나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 듯 나는 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 며칠 후 나는 지훈이 일하는 공장 근처에 있는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내가 약속을 잡자 지훈은 의아해하는 듯 했지만 흔쾌히 응해주었다. 나는 일부러 가장 번화한 시간에 가장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의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지훈에게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은 복수심이라기보다는 너는 나의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나의 치졸한 시도였다. 지훈은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로 들어섰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당당하고 흔들림 없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을 피하며 말했다. 그래, 앉아. 마실 것 좀 시켜줄까?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일부러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공장 일은 할만한가요? 다리는 괜찮고요. 지훈은 나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그가 나의 질문에 불편해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있었다. 나는 화제를 바꾸어 직접적으로 물었다. 지훈 씨의 다리 어릴 적 사고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고였나요?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 네. 제가 어릴 적에 공장에서 놀다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훈은 자신의 사고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과 트라우마를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공장, 사고, 그리고 다리. 그 모든 단어들이 나의 과거와 너무나도 섬뜩하게 겹쳐졌다. 혹시 어떤 공장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된 공장인데 지금은 없어진 공장입니다. 옛날 한성기계라는 공장이었습니다. 한성기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의 머릿속은 굉음과 함께 폭발하는 듯했다. 나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 공장, 그 이름, 그리고 그 사고. 나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의 무릎에 있는 흉터가 다시금 통증을 일으키는 듯했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나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지훈은 나의 표정을 보고 의아해하는 듯했다.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끔찍한 사고 현장과 함께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한성기계 공장 앞에서 친구와 놀고 있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그 후유증으로
나의 무릎에 흉터가 남았다. 그 사고는 내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진실은 그 사고가 어쩌면 나의 실수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날 나는 공장 담벼락에 놓인 작은 공구통을 무심코 건드렸다. 공구통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그 안에 있던 작은 부품 하나가 공장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나는 그 부품이 어떤 기계에 끼어들어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저 어린 마음에 나의 실수가 들통날까봐 두려워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다음 날 뉴스에서는 한성기계 공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뉴스를 듣는 순간 나의 작은 실수가 거대한 비극을 초래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그 죄책감을 평생 숨기고 살아왔다. 지훈이 바로 그 사고의 피해자였다니. 그의 다리가 불편한 이유가 나의 어릴 적 실수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니. 나는 충격에 휩싸여 몸을 떨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의 가장 끔찍한 비밀이 이렇게나 잔인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를 거부했던 것이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숨겨진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나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 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휴지를 건넸다. 그는 나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지훈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나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지훈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순수하고 해맑았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아이는 나의 작은 실수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나는 카페를 나와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사고 현장과 지훈의 어린 시절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다. 나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흐느꼈다. 평생을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다니. 나의 완벽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서랍장 속에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내가 쓴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나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한성 기계 공장, 사고, 나의 실수,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 나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그날의 모든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다. 어린 나의 눈에 비친 끔찍한 사고 현장, 그리고 나의 작은 실수가 초래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나는 그 모든 것을 일기장 속에 털어놓았던 것이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의 완벽한 삶은 이 비밀 위에 세워진 유리성이다. 언젠가 이 성이 무너지는 날,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민서에게 이 모든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민서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해. 나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모든 행동은 이 비밀 때문이었다. 나는 민서가 나처럼 고통스러운 과거를 겪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그녀에게 완벽한 삶을 강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의 과보호는 오히려 민서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나와 민서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비밀은 지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에게 나의 과거를 고백해야 할까? 그가 나의 죄책감을 받아들여 줄까? 아니면 나를 용서해 줄까? 나는 두려웠다. 지훈이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민서가 나를 실망하게 될까봐.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나의 완벽한 삶이라는 유리성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잠 못 이루고 나의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째깍째깍 나의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과거와 대면하고 나의 비밀을 폭로해야만 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민서와 지훈을 향한 나의 마지막 속죄가 될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지훈이 바로 그 한성기계 사고의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어릴 적 사소한 실수가 그 끔찍한 비극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은 나를 숨통 막히게 했다. 나의 완벽했던 삶의 기저에는 이렇게나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겉으로 드러난 나의 삶은 견고한 유리성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균열이 생겨버린 것이다. 민서는 나의 태도에 깊이 상처받은 채 나와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했다. 그녀는 학교와 지훈의 집만을 오갔고 나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나는 민서의 차가운 시선에서 나의 과거가 투영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민서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망상에 시달렸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침묵했다. 그는 나의 고민을 눈치채는 듯했지만 나의 영역에 깊이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밤마다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낡은 공장 건물이 거대한 괴물처럼 나를 덮쳐왔고 기계음과 비명소리가 나의 귓가를 때렸다. 어린 시절에 내가 공구통을 쓰러뜨리는 모습, 그리고 피투성이의 어린 지훈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다. 잠에서 깨면 나의 베개는 눈물로 축축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나의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나의 죄책감은 더욱 선명하게 나를 옥죄어 왔다. 며칠 후 민서가 내게 최후 통첩을 했다. 엄마, 저 지훈 오빠랑 다음 달에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허락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절 진심으로 위하신다면 제 행복을 위해 이젠 인정해 주세요. 민서의 말에 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달이라니 시간이 이렇게 촉박할 줄은 몰랐다. 나는 민서를 붙잡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나의 입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민서의 눈빛은 단호했고 나는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나를 등지고 있었다. 이것은 내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나의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나의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나를 미치게 할 지경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나는 나의 과거와 대면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것이 민서를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훈이 일하는 공장, 옛 한성기계 터틀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20년 만에 다시 그곳을 찾는다는 생각에 나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지만 나는 용기를 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차를 몰아 옛 한성 기계터로 향했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리자 낡고 허름한 공장지대가 나타났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낡고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공장 마당은 을씨년스러웠고 녹슨 기계들은 흉물스러운 괴물처럼 서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공장 철문 앞에 섰다. 차가운 소의 냄새와 녹슨 기계의 냄새가 나의 코끝을 스쳤다. 나의 무릎에 있는 흉터가 다시금 욱신거리는 듯했다. 나는 철문 틈으로 공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낡은 건물 안은 어둡고 음침했다. 20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굉음, 비명, 그리고 피투성이의 어린 지훈.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숨이 막혀왔다. 나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평생을 숨겨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때 나의 뒤에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은수씨.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다. 그는 내가 어릴 적 이 공장 근처에 살던 나의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처럼 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목격자일 수도 있었다. 아저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수 씨가 이렇게 컸구나.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 와봤다 고만 말했다. 그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공장 털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여전히 끔찍한 기억이구나.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그 사고는 정말 끔찍했지. 어린아이였는데 나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그날 그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아십니까?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야. 나는 그의 말에 숨을 들이켰다. 그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나의 죄책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나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저씨, 혹시 그 사고가 저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을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나의 죄책감을 인정하고 싶었다. 아저씨는 나의 말을 듣고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그게 왜 너 때문이야? 그날 사고는 기계 결함 때문이었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나는 아저씨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기계 결함 나의 기억 속에서는 나의 작은 실수로 인해 공구통이 쓰러지고 그 부품이 기계에 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죄책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제가 그때 공구통을 건드려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어릴 적 실수를 이야기했다. 아저씨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은수 씨, 그때 그 공구통은 사고와 아무 상관없었어. 그 부품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계 안에 들어가 있었어. 공장 관리자가 부주의해서 기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어린아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겠니? 나는 아저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의 죄책감은 어릴 적 나의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나는 그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죄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것이다. 나의 무릎에 있는 흉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증표일 뿐이었다. 그럼 지훈이라는 아이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사고의 피해자였지. 한성기계 공장 관리자의 아들이었어. 그의 아버지는 그 사고 이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일찍 돌아가셨지. 어린 지훈이는 아버지를 대신해 공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장 일에 뛰어들었고 그 돈으로 공부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나는 아저씨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지훈의 아버지가 바로 그 사고의 책임자였다니. 그리고 지훈은 아버지를 대신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니. 나의 죄책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슬픔과 연민이 밀려왔다. 나는 지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죄책감을 느껴왔다는 사실이 더욱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아저씨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서와의 갈등, 그리고 지훈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나의 속마음까지. 아저씨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수 씨,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겠다. 너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리고 지훈이도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는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아이니까. 나는 아저씨의 말에 오열했다. 20년 만에 비로소 나의 비밀이 풀리고 나의 죄책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는 내게 진정한 해방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지훈과 민서의 결혼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훈을 찾아가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저씨는 나의 결정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야. 그리고 진실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체에 올랐다. 나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나의 무릎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상징이었다. 나는 곧바로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는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민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엄마를 만나줘. 엄마가 너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란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민서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민서를 만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지훈에게도 용서를 빌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이자 나의 삶을 진정으로 완성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책상에 놓인 낡은 손목시계를 다시 바라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 째깍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내게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고 완벽한 삶을 살려 애썼지만 나의 진정한 완벽함은 나의 결점과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아저씨와의 대화를 통해 나의 죄책감이 어릴 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 후
2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짓눌렸던 어깨는 가벼워졌고 나의 마음속은 평화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훈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연민이 밀려왔다. 나의 어리석은 공포와 이기심 때문에 그와 민서의 사랑을 반대하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자 민서와 지훈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먼저 민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나의 마음은 초조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민서가 자주 가는 카페와 도서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나는 독서실에서 나오는 민서를 발견했다. 민서야.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민서는 나의 목소리에 놀란 듯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지나치려 했다. 민서야,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제발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없겠니? 나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민서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나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민서의 얼굴은 여전히 싸늘했고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어린 시절 한성기계 공장 앞에서 겪었던 끔찍한 사고, 나의 무릎에 생긴 흉터, 그리고 그 사고가 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고 오해했던 나의 죄책감까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민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는 그동안 그 죄책감 때문에 지훈 오빠의 다리가...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서야. 엄마는 지훈이가 그 사고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의 죄책감이 너무나도 커졌어. 그래서 엄마는 너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너희들의 사랑을 반대했던 거야. 나의 어리석은 공포와 이기심 때문이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민서야.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엄마를 너무 미워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민서는 나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나는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다.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나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민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우리의 눈물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는 듯했다. 민서와 화해한 후 우리는 함께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은 공장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다. 그는 우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지훈에게 카페에서 아저씨에게 들었던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의 어린 시절 실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지훈의 아버지가 그 사고의 책임자였다는 사실까지. 지훈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고백했다.
나의 죄책감, 나의 공포, 그리고 나의 어리석은 반대까지.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지훈 씨,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훈 씨와 민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지훈에게 용서를 빌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반응에 따라 나의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님께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민서와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훈의 너그러운 용서에 감격했다. 그는 나의 죄책감을 이해해 주었고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민서는 지훈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지훈 오빠,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민서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말없이 울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는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무릎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나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든 상징이 되었다. 나는 나의 결점과 나의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민서와 지훈의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더 이상 그들의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랐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의 결혼식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다. 민서와 지훈은 나의 변화된 모습에 기뻐하며 나를 따랐다. 우리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해졌다. 결혼식 날 나는 민서의 손을 잡고 주례단으로 향했다. 민서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다. 지훈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민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는 주례사 앞에서 민서의 손을 지훈의 손에 얹어주었다. 지훈아, 민서를 부탁한다. 민서는 엄마의 전부다. 그리고 지훈이 너는 민서의 전부다. 너희 둘의 사랑이 영원히 빛나기를 엄마가 축복한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민서와 지훈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은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객들은 민서와 지훈의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보냈고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의 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하객들 사이에서 아저씨를 발견했다. 그는 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은수 씨,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어. 너의 용기가 너를 구원한 거야. 나는 아저씨의 말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나의 진정한 조력자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서와 지우는 나에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결혼할 수 있었어요. 민서가 말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나는 그들을 품에 안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의 가족은 이제 완벽해졌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나의 책상에 놓인 낡은 손목시계를 다시 바라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 째깍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내게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고 완벽한 삶을 살려 애썼지만 나의 진정한 완벽함은 나의 결점과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의 사무실 벽에 걸린 그림 속 새는 이제 더 이상 외롭게 날고 있지 않았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새가 함께 날아오르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완벽한 삶이라는 유리성은 이제 깨지지 않는 사랑과 용서의 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민서와 지훈에게 나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은 후 나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졌다. 2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짐이 사라지자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민서는 나를 이해해 주었고 지훈은 나를 용서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해 주었다. 이제 나는 나의 딸과 사위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가족 이상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나는 민서와 지훈의 결혼 준비를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해 도왔다.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웨딩드레스 선택부터 예식장 선정, 그리고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서는 나의 변화된 모습에 기뻐했고 지훈 역시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우리의 대화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고 나는 매일매일 행복을 느꼈다. 결혼식 날 나는 민서의 손을 잡고 주례단으로 향했다. 민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민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나를 향한 변함없는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주례사 앞에서 민서의 손을 지훈의 손에 얹어주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사랑과 감격 그리고 진심을 담은 떨림이었다. 지훈아, 민서를 부탁한다. 민서는 엄마의 전부다. 그리고 지훈이 너는 민서의 전부다. 너희 둘의 사랑이 영원히 빛나기를 엄마가 축복한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딸과 사위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객들은 민서와 지훈의 아름다운 모습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의 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서와 지우는 나에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결혼할 수 있었어요. 민서가 말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나는 그들을 품에 안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의 가족은 이제 완벽해졌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아저씨를 발견했다. 그는 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은수 씨,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어. 너의 용기가 너를 구원한 거야. 나는 아저씨의 말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나의 진정한 조력자였다. 그의 존재는 나의 삶에서 어둠 속에 드리워진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죄책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나는 조용히 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나의 책상 위에는 나의 낡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째깍, 째깍. 시계는 여전히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내게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고 완벽한 삶을 살려 애썼지만 나의 진정한 완벽함은 나의 결점과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나는 나의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담은 책을 쓰기로 했다. 나의 어린 시절 끔찍한 사고, 그로 인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그리고 지훈과의 만남을 통해 진실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까지의 과정, 모든 것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써 내려갈 것이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나의 책은 상처 위에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나의 진솔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책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나는 책의 인쇄 전액을 지훈이 사고를 당했던 한성기계공장과 같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로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다. 나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성공한 여성 CEO, 숨겨진 과거와 화해하다, 용서와 치유의 아름다운 이야기 등의 제목으로 나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삶을 가장한 불안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결점과 상처를 포용하고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삶의 리더가 되었다. 나의 명예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진정한 명예 회복이었다. 남편은 나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나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다. 시동생도 나의 책을 읽고 감격했다. 그는 재단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지우는 나의 책을 읽고 나서 내게 찾아왔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어머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순수했고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재단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그 프로젝트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젊은이들에게 직업교육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했다. 나의 완벽한 삶이라는 유리성은 이제 깨지지 않는 사랑과 용서의 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가족은 행복했고 나의 일은 보람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나의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내게 외로움을 안겨주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사랑하는 민서와 지훈이 함께하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지훈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의 손목에는 더 이상 낡은 손목시계가 없었다. 나는 그 시계를 아저씨에게 선물해 주었다. 아저씨는 나의 시계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감사함을 전했다. 나는 나의 삶에서 시간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는 시간을 쫓아 완벽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시간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용서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과거는 나를 만들었고 나의 미래는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민서와 지훈의 결혼 후 나의 삶은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과거 나를 옥죄던 죄책감과 완벽주의의 사슬이 끊어지자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나의 무릎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고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소중한 흔적이었다. 나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깨달으며 감사했다. 나의 책 상처 위에 피어난 꼴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독자들이 내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가족들과 장애를 가진 이들의 부모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책의 인쇄 전액은 약속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되었고 나는 그 재단의 이사로서 직접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추고자 했다. 재단의 이름은 희망의 날개 재단이었다. 지훈이 이 재단의 핵심 멤버로 합류하여 나와 함께 비전을 공유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우리는 심리 상담부터
재활 치료 지원, 그리고 새로운 직업 교육까지 피해자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우는 매일매일 재단 사무실에 나와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공감과 따뜻한 위로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지훈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나의 아버지를 보았다. 조건 없이 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그것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어느 날 우리는 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한 청년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그는 어릴 적 공장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아이였다. 우리는 그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IT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몇 년 후, 그 청년은 놀랍게도 재단의 IT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했다. 그는 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듯했다. 청년은 자신의 성공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의 아픔이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싹 틔우고 있었다. 나의 자선 활동은 언론에도 끊임없이 보도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나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기업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몇몇 기업들은 우리의 재단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했고 자신들의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나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나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민서는 결혼 후에도 나를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한 가정의 주인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재단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이제 친구이자 동료이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모녀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민서는 언젠가 자신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민서의 눈빛에서 그녀가 내게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 바로 나눔의 정신을 보았다. 남편은 나의 모든 활동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그는 나의 책을 읽고 나서 내게 깊이 사과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의 강인함과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지지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나의 가족은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희망의 날개 축제에 참석했다. 수많은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재단의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나의 연설은 감격으로 가득했다. 20년 전 저는 이곳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작은 실수와 어리석은 공포는 한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곳에서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의 용기, 그리고 저의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저의 과거와 화해하고 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희망의 날개 재단은 여러분에게 날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고 고통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나의 연설은 큰 박수와 함께 감동적인 눈물바다를 만들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악수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용기와 희망을 보았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아저씨를 발견했다. 그는 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는 나의 가장 큰 증인이자 나의 진정한 해방을 이끌어준 은인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 후 나는 나의 사무실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의 책상 위에는 나의 낡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보며 아저씨와의 대화,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다시 떠올렸다. 나의 손목시계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불안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시간의 소중함과 인생의 변화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과거에는 시간을 쫓아 완벽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시간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용서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과거는 나를 만들었고 나의 미래는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해 가을, 나는 민서, 지훈, 그리고 나의 남편과 함께 한성기계공장 터를 다시 찾았다. 20년 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되어 있었다. 우리는 재단의 기부금으로 이곳을 매입하여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공원이자 희망의 숲으로 조성했다. 낡고 녹슨 기계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푸른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산업재해로 희생된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나는 기념비 앞에 서서 나의 무릎에 있는 흉터를 조용히 만져보았다.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용서와 치유의 증표였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는 나의 옆에 서서 기념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불편한 다리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강하고 레실리언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훈장이 되었다. 민서는 나의 옆에 서서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나의 남편은 말없이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희망의 날개처럼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완벽한 삶이라는 유리성은 이제 깨지지 않는 사랑과 용서의 성이 되었다. 나는 이 공원처럼 나의 삶도 상처 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